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증거가 많이 나오고 또 통계 분석이 많이 나와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좀 유익한 정보를 제가 식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하고 부정선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여론조사를 믿는다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야 됩니다. 즉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들이 많이 이렇게 받아 적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여론조사를 믿는다는 거죠. 그럼 여론조사를 믿는다면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야 됩니다. 또한 그 일부 보수 유튜버 중에서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론조사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선거를 이제 부정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여론조사를 믿는다면은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야 됩니다. 왜 제기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예를 먼저 좀 들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인데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에서 이제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이 있겠죠. 자,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을 빼면 이제 나머지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모집단에서 이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있겠죠. 이낙연 후보가 A%, 황교안 후보가 B%를 이제 지지율로 가지고 있는데, 모집단에 이제 표본을 이제 무작위로 추출한다는 얘기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의미는 뭐냐면 모집단의 그 두 후보의 지지율이 그 지지율 구성이 표본도 동일해야 됩니다. 즉 이낙연 후보도 A%, 황교안 후보도 B%를 모집단과 동일한 구성으로 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표본을 제외한 나머지도 동일하겠죠. 그 구성이. 즉 이낙연 후보가 A%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황교안 후보가 B% 지지율을 가지고 있겠죠. 즉 모집단 표본 나머지가 다 그 두 후보의 지지율이 동일해야 됩니다. 즉 이낙연 후보는 다 A%, 황교안 후보는 B%를 가지고 있어야 이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거죠. 즉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는 거죠. 즉 여론조사에 나온 표본이 그 실제의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거죠. 이 여론조사는 21대 총선하고 이렇게 대칭시킬 수 있는데요. 자, 여론조사의 그 모집단은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합친 전체의 그 투표를 이제 모집단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표본은 21대 총선에는 그 사전투표로 볼 수 있죠. 즉 사전투표는 이제 유권자 전체에서 랜덤하게 뽑은 그런 표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표본을 제외한 나머지는 21대 총선에서는 당일 투표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21대 총선은 여론조사와 대칭되기 때문에 이 서울 종로구의 예에서 보시면, 자, 유권자 전체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21대 총선에서 A%를 득표하고 황교안 후보가 B%를 득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덤하게 추출된 그 사전 투표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A%, 황교안 후보도 B%.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당일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A%, 황교안 후보가 B%. 이렇게 사전 투표, 당일 투표, 그 다음에 그걸 합친 전체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모두 A%를 획득해야 되고 황교안 후보가 B%를 획득해야지 이 여론조사하고 이게 일치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대 총선은 여론조사와 대칭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 사전투표는
전체 유권자 전체에서 랜덤하게 뽑은 하나의 표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그 모집단 표본 그 다음에 나머지의 그 구성이 그 두 후보의 그 지지율이 다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의 여론조사처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즉 표본이 여론조사에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처럼 여기 이 선거에서는 이 사전 투표가 하나의 표본인데 이 표본이 유권자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이 구성이 모두 다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럼 21대 총선에서 종로구의 실제 결과는 어떻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투표 결과부터 보시면 이낙연 후보가 65.6%를 득표했고 황교안 후보가 32%를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무려 황교안 후보보다 33.6%를 더 앞섰습니다. 사전투표에서. 그러나 이제 당일 투표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가 49.9%를 득표했고 황교안 후보가 46.8%를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약 3.1% 황교안 후보보다 더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투표도 이낙연 후보가 57.6%, 황교안 후보가 39.5%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유권자 전체 사전 투표 결과 당일 투표 결과가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가 크게 일치하지 않는 그런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대 때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사전투표에서 정세균 후보가 53.3%를 득표했고 오세훈 후보가 38.1%를 득표했습니다. 자, 당일 투표에서는 정세균 후보가 51.9%, 오세훈 후보가 39.9%를 득표했습니다. 자,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가 보시면 정세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그 차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권자 전체에서도 정세균 후보가 52.2%, 오세훈 후보가 39.5%. 자, 사전, 당일, 전체. 이 구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치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바로 21대 총선하고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21대 총선의 경우에는 유권자 전체 사전 당일 이 구성이 다 크게 차이가 났는데 현재 20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전체 사전 당일이 다 이 구성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론조사를 믿는다는 것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한다라고 믿는 거죠. 그 의미는 모집단의 어떤 구성과 이 표본의 구성, 그 다음에 표본을 제외한 나머지의 구성이 다 일치한다는 거죠. 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모집단에서의 그 지지율이 이 표본에서도 같고 나머지에서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21대 총선에 적용하면 21대 총선에서 사전 투표 그 득표율 두 후보의 득표율하고 다음에 당일 투표 득표율이 아까 보신 것처럼 종로구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유권자, 그 다음에 사전 투표, 그 다음에 당일 투표의 이 구성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21대 총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부정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까 20대의 경우에는 그 유권자 전체 사전투표 당일투표의 구성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20대의 경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즉 부정선거 의혹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매주 나오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를 결과를 받아서 쓰고 있는 언론은
그 여론조사를 믿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21대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 유튜브 중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이건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믿는다면 21대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